여러분, 2025년 9월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지갑까지 지킬 수 있는 변화들이고 알고 준비하시면 바로 혜택이 됩니다. 반대로 모르면 그대로 지나가고 다음 기회를 길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꼭 챙겨야 할 5가지를 아주 쉽게 말하듯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와 공공기관 발표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더 안전합니다. 이 안내만 기억하시면 마음 편하게 오늘 내용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 특히 주목할 변화는 5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매달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연금 인상, 돌봄이 필요할 때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면서 수입까지 만들어주는 노인 일자리, 그리고 평생 모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과 생활, 그리고 돈이라는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면 의료비가 줄고, 제도를 알면 세금이 줄고, 안전망을 챙기면 위기 때 쓰려고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낯선 용어는 풀어서 설명드리고, 제도는 실제 생활 속 상황에 맞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문의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메모장을 펼치시거나 휴대전화 메모를 켜두시고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는 사람이 챙겨갑니다. 가족, 이웃, 지인 중에 오늘 내용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 꼭 알려주십시오. 그분의 건강과 생활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숨이 덜 차고 잠이 더 잘 오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매달 내는 운동비가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셨다면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상은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결제 금액의 30%이고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헬스장에 100만 원을 쓰셨다면 30만 원이 소득 공제에 반영됩니다.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세금 계산에서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금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결제해야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둘째, 이용하는 곳이 등록된 체육시설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업종 코드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간판만 있는 무등록 센터나 개인 PT 스튜디오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카운터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영수증 상의 업종 표기를 꼭 보십시오. 셋째,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7월 이전에 선결제하신 장기 회원권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7월 이후에
추가 결제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십시오. 넷째, 항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헬스장과 수영장이 명시되어 있고 요가나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책이 확장될 수 있으니 추후 공지나 보도 자료를 한 번씩 확인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실생활 예시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58세 A씨는 7월부터 헬스장 월 7만 원, 수영장 월 9만 원을 따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한 해로 계산하면 헬스장 84만 원, 수영장 108만 원, 합계 19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30%인 57만 6천 원이 소득 공제로 반영됩니다.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제도를 알고 챙긴 사람은 세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부부가 함께 다닌다면 각자 결제하고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더 유리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잡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조절되며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병원 진료 횟수와 약 복용량이 자연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혜택이 더해지니 몸도 가벼워지고 지갑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은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시작하시고 통증이 생기면 잠시 쉬고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운동은 오래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결제 전에 등록 체육시설인지 확인하기, 카드나 계좌 이체로 결제하기, 영수증 보관하기, 7월 이후 결제분인지 확인하기, 부부가 함께 다닌다면 각자 결제하기. 이 5가지만 지키시면 운동과 절세, 2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건 큰 안정감입니다. 특히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거나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께는 더 그렇습니다. 2025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월 최대 56만 4천 원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병원비와 약값, 건강식 등을 생각하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집과 땅,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한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대상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본인 상황에 맞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9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배우자나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확정됩니다. 신청 과정이 어려우실까 걱정되시면 가까운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준비물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매달 약을 드시는 분, 관절이나 허리 통증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 안과나 치과 진료가 잦은 분들께는 매달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는 돈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해줍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 1년, 2년 누적되면 꽤 큰 차이가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이번 달은 약을 넉넉히 챙길 수 있겠다 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연금 수급은 다른 혜택과도 연결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추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교통비와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공고문을 한 번만 살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지만 모이면 생활비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정리하면 9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고 이미 받는 분들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물만 챙겨 방문하시면 차근차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려면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순간은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혼자서 씻고 옷을 입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다녀오는 일이 힘들어지면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비용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삶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2025년 들어 서비스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집에서 받는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같은 재가 서비스의 시간과 횟수가 상황에 맞게 조정되기 쉬워졌고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일상 기능 회복을 돕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같은 재활 지원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중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줄여주는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의 복지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내면 조사원이 가정 방문을 합니다. 신체 기능, 인지 상태, 질환,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심의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설계됩니다. 재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15%, 시설 서비스는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숫자가 조금 낯설어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체감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비용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면 그중 80% 내외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내게 됩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방문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식사, 청소, 세면, 산책 동행 같은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가족이 전업으로 간병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지치기 쉬운데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십시오. 등급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해 두면 급한 상황에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둘째, 재가와 시설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맞는지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익숙하고 편할 수 있지만 질환 진행 정도에 따라 시설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 선별검사와 병원 진료를 연결해 인지지원 등급을 검토하십시오. 조기에 개입할수록 일상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은 제도가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의 소통이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방문 시 요청사항을 메모로 정리해 전달하고 변화가 있으면 바로 공유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맞춰가면 제도는 훨씬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을 지키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2025년 현재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목표 일자리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며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고 참여 의지가 있는 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은 다양합니다. 지역을 돕는 공익형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공원 환경 정리, 복지관 지원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대개 월 30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활동비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도서관 안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돌봄 보조 등 서비스 중심의 활동입니다.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무 시간이 더 유연합니다. 시장형은 카페, 반찬가게, 재활용품 판매 같은 공동작업장 형태로 매출에 따라 수입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알선형은 민간 기업과 연계해 경비, 청소, 시설 관리 등 단시간 근무 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건강과의 연결고리는 분명합니다. 첫째, 일정한 활동량이 확보됩니다. 가벼운 걷기만 꾸준히 해도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유지됩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대화를 하고 웃는 시간이 늘면 우울감이 줄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좋습니다. 셋째, 소득이 생깁니다. 그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건강식품을 사거나 운동비를 보태고 병원비에 보탬이 되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 클럽, 복지관 등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연락처, 근무 가능 요일과 시간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매칭이 빨라집니다.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안전한 자리가 배정됩니다. 처음에는 주 2, 3회, 하루 3, 4시간 정도로 시작해 보시고 적응되면 시간을 늘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0세에 접어든 B씨는 집에만 있으면 허리가 더 아프고 기운이 빠진다고 느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공익형 일자리를 소개받아 주 3회, 하루 3시간씩 참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약속 장소로 가는 루틴만으로도 하루가 정리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가벼운 활동을 하니 통증이 줄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활동비는 손주 용돈과 본인 운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B씨는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먼저 좋아졌습니다. 일자리는 정보가 있어야 기회가 됩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지자체 홈페이지, 수행기관 소식을 한 번만 챙겨보십시오. 분명히 나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건강과 삶의 활력을 동시에 얻고 싶다면 이번 9월을 시작점으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가족이 돌봄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급히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바로 그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이 보장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같은 은행에 예치한 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중 1억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 금융회사에 8천만 원을 맡겨두었다면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안전했지만
이제는 전액이 보호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둔 자금을 지키는 힘이 2배로 커진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도는 금융회사별입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도 합산해 1억 원까지입니다. 안전을 높이고 싶다면 여러 금융회사로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9,900만 원이고 이자가 200만 원이면 총액 1억 1천만 원 중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셋째, 명의별 적용입니다. 부부가 각각 예금을 보유하면 각자 1억 원씩 합계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금융상품이 대상은 아닙니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같은 예금성 상품은 포함되지만 주식, 펀드, 변액보험 같은 투자성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에 예금자 보호 마크를 꼭 확인하십시오. 사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72세 C씨는 치료비 비상자금으로 9천만 원, 생활비 예비자금으로 4천만 원을 같은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9월 이전에는 두 통장을 합치면 1억 3천만 원 중 5천만 원만 보호 범위였습니다. 9월 이후에는 1억 원까지 보호되므로 3천만 원만 초과분이 됩니다. C씨는 초과 금액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두어 위험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알면 돈을 움직이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숫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위기 순간에 치료를 늦추지 않게 하고 생활을 유지할 힘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목적에 맞게 금융회사별로 나누어 보관하십시오. 그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준비가 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변화 중에서 건강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운동비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방법,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조금 더 든든해지는 변화, 돌봄이 필요할 때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며 수입까지 만들어주는 노인 일자리, 그리고 위기 때 필요한 자금을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5가지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아끼고 위험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헬스장과 수영장은 결제 방식을 점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상담 일정을 잡으십시오. 일자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나누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2025년 9월 기준의 정부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 과정까지 마치시면 실수 없이 혜택을 정확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리듬, 인간관계, 돈의 흐름이 함께 맞아야 오래갑니다. 오늘 전해드린 제도는 바로 그 균형을 돕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이 든든해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정보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 드립니다.